일단 녹화를 누르고요. 네. 자, 그러면 요 예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첫 번째로는 drugs.smi 파일을 읽어서 분자로 변환해야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read open. 자, 일단은 그러면 drugs.smi 안에 여러 개의 분자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molecules라는 이제 빈 리스트를 이제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일을 읽어들여 와서 그 몰레큘들을 읽어들여 와서 걔네들을 몰레큘즈라는 리스트 안에다가 일단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기하지만은 코드라는 거는 결국 짜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짤 수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시지는 마시고요. 네. 정답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뭐 자유롭게 짜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글리해도 일단은 제대로 돌아가는 코드가 네,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수업을 이제 할 때 우리가 썼던 저번 수업을 할 때 썼던 여기 drugs.smi 파일이 있죠. 자, 얘를 이제 fp라는 이제 파일 포인터로 이제 읽어드립니다. 자, 이렇게 읽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fp가 그 파일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for lp.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fp에서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죠? 네. fp에서 한 줄씩 읽어드리게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몰레큘러 변환을 하려면 자, l.strip 이제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을 그냥 이제 제가 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혹은 이제 뭐 조금 파이썬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짜는구나. 이제 그 감을 익히시면 돼요. 자, 그래서 l.strip을 하면은 그 라인에 있는 그러니까 프린트 l을 그냥 해보면은 자, 그냥 프린트 l을 해보면은 이렇게 스마일스를 쭉 출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뒤에 이제 빈 줄이 하나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프린트 다음에 뉴라인이 바로 딱 붙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l.strip을 하면은 l.strip을 하는 이유는 이제 뉴라인 캐릭터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몰레큘은 몰은 자, 어떻게? 캠. 여기 위에 이제 기본적으로 rdkit이랑 rd 그 캠은 읽어드려 놨어요. 그러니까 캠. more from smiles.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읽어드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한 줄씩 읽으면서 요 첫 번째 몰레큘을 more로 이렇게 바꾸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trip 사용, 그 다음에 이제 more from smiles 이용해서 읽어드린다는 거죠. 읽어드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읽어드린 거를 몰레큘즈에다가 일단 저장을 합시다. 자, 그럼 몰레큘즈라는 리스트에다가 몰레큘을 하나씩 다 집어넣었어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number of molecules를 보면은 일단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몰레큘즈 안에 자, 이제 몰레큘즈라는
이제 몰 타입의 몰 타입 변수들이 일단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for m in molecules. 자, molecules에서 다시 이제 그 하나씩 돌면서, 자, molecules 하나씩 돌면서, 자,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럼 여기에서 탄소의 개수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탄소의 개수. 자, 그러면은 m.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어? 아톰, 그러니까 분자의 어떤 아톰의 경우에는 이제 분자 안에서 이제 아톰을 돌 때 get atoms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은 여기에서 아톰을 하나씩 뽑아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atom.get symbol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은 심볼을 얻어낼 수 있다고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요 각각의 메소드 rdkit 몰 클래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아톰 클래스나 몰 클래스에서 이제 어떤 메소드가 이제 정의되어 있는지는 바로 요 이제 그 문서에서 레퍼런스 문서를 가서 참고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죠? 네. 잠시만요. 네, 이루리가 터져서 못 들어온 학생들이 있다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 요거 링크를 그 링크를 좀 이렇게 쉐어해 주면 되잖아요. 링크. 혹시 못 들어온 학생들 있으면은 그 링크를 카톡 같은 걸로 이제 그거 뭐냐 조금 공유를 좀 해주세요. 카톡 같은 거에서.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리고 일단 녹화 중이니까 다행히. 네. 자, 그래서 그 지금 몇 명? 서하나? 네. 하여튼 친구들한테 그 카톡으로 공유 좀 해주세요. 여기 이거 방 주소.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요렇게 하면은 자, 요 get symbol이라는 어디 갔지? 네, 여기 이제 get symbol이라는 메소드를 쓰면은 returns the atomic symbol. 그죠? atomic symbol을 이렇게 리턴한다. 요 예시에서도 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그 원소 기호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원소 기호가 그죠? C이면은 이게 C랑 똑같으면 바로 이제 아톰의 개수, 탄소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카운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몰레큘의 경우 몰레큘 하나가 주어졌을 때 그 몰레큘 안에 있는 카본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세야 되니까 num 카본이라고 일단 변수를 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딱 몰레큘 하나를 꺼내오면 이제부터 얘 안에 탄소가 몇 개 있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제 세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num 카본은 몰레큘마다 이제 새로 정의가 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새로 정의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num 카본 이퀄 0.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요게 되면은 num 카본 이퀄 플러스 이퀄 1. 이렇게 하면은 이제 탄소를 찾을 때마다 일씩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번 빠져나오고 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탄소의 개수를 이제 센 상태죠. 그죠? 탄소의 개수가 카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M이라는 몰레큘의 탄소 개수만 지금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는 카본을 이제 보관하는 리스트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n 얘를 이제 그냥 길게 뭐 num carbon list라고 이제 정의합시다. 그러면은 num carbon list equal bin list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num carbon list.append num carbon 자 이렇게 하면은 탄소 개수를 카운트한 거를 이제 num carbon list에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씩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요 리스트 안에 뭐가 들어있죠? 이제 num 카본 개수가 이제 카본의 숫자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룹을 빠져나오면은 이제 num 카본 리스트 안에는 첫 번째 분자의 탄소 개수, 두 번째 분자의 탄소 개수, 세 번째 분자의 탄소 개수 이렇게 쭉 들어있게 되죠. 그러면 num 카본 리스트를 우리가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여기까지만 일단 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그죠? number of molecule 725고 자, 카본의 개수가 첫 번째 몰레큘은 21개, 두 번째는 9개, 세 번째는 10개, 그 다음에는 16개, 그 다음에는 28개 이렇게 이제 쭉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num 카본 리스트에서 이제 이용해서 이제 히스토그램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냐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다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개에서 몇 개 사이에 자료가 몇 개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본이 이제 0개에서 3개 짜리는 뭐 땡땡개 4개에서 0, 1, 2, 3 그 다음에 4, 5, 6, 7 7까지는 땡땡개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그죠? 네. 여기를 마크 다운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도록 하고 싶은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자, 개수 이제 in num 카본 리스트에서 이렇게 이제 룹을 돌면서 그러면 각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이 몇 개인지를 우리가 이제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카운트라고 하는 이제 빈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요. 빈 딕셔너리를 만들고 3보다 작은 경우가 이제 0, 7보다 작은 경우가 0.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딕셔너리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카운트를 이제 이렇게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도 되는데 리스트로 만들면은 키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별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첫 번째는 이제 3보다 작은 거, 두 번째는 4에서 7 사이, 세 번째는 뭐에서 뭐 사이.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쓰면은 8에서 8, 9, 10, 11. 네, 11까지는 뭐 몇 개. 그다음에 이제 12에서 이제 15까지 몇 개. 그다음에 이제 15에서 18까지 몇 개. 그다음에 이제 18 아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많아지니까 우리 좀 귀찮으니까 이제 6에서 10. 자, 이렇게 간격을 조금 늘려 봅시다. 자, 그러면 11에서 15, 16에서 20, 21에서
25, 그 다음에 26에서 30, 그 다음에 30 이상. 자,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요거 뒤에는 왜 네, 마크다운이 저도 아직 익숙치 않아서 네. 빈칸 2개를 만들어야 돼요.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첫 번째는 5이야, 두 번째는 6에서 10, 뭐 이렇게 집어 넣을까요? 이렇게 뭐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룰을 만드셔도 돼요. 만드셔도 되는데 뭐 일단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으니까. 자, 그럼 0, 1, 2, 3, 4, 5.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토그램 하나, 둘, 셋, 넷, 다, 7개니까 여기에도 7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f 카본 개수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이제 count 0을 1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elif,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elif를 쓴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6보다 크거나 같고 num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는 이제 두 번째 카운터를 이제 그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elif 25, 그 다음에 26에서 30까지 하면 count 5 얘를 하나 올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그죠? 이제 앞에 있는 거에 다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마지막 거에 이제 1 카운트를 이제 시켜줍니다. 1 카운트를.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히스토그램이 완성이 되겠죠. 그죠? 프린트 카운트.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카본의 개수가 이제 0에서 5 사이인 거가 이제 33개, 그 다음이 103개, 104개, 그 다음에 147개, 199개, 151개, 56개, 35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얘를 조금 더 이제 예쁘게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얘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출력을 시키겠다. 그러면은, 포, 자, 그러면 이제 인덱스를 이제 찍어야겠죠. 그죠? 인덱스. 자, 인덱스가 0 이제 있어야 되고, 포, 이제 frequency in count 한 다음에, 자, 프린트 하는 거예요. 프린트를 하는데, 자, 처음에 0에서 이제 n 카본, 뭐 n이 이제 그 다음 어디? 5 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idx 더하기 1.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0에서 5, 6에서 10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지금 idx에 0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10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5가 만들어지려면 여기에 곱하기 5를 하면 되겠죠. 그죠? 네. 지금 이제 0이니까. 그 다음에는 얘가 이제 5로 증가할 거예요. 5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얘가 이제 여기에다가 얘 곱하기 5, 뭐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해봐.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제 요 idx를 이제 얘가 쭉 돌면서 돌 때마다 1씩 증가시키도록 지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0 더하기 1이니까 1. 그러니까 n이
1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에 이제 0 들어가면 1 되고 그죠? 1 곱하기 5니까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이제 개수가 어떻게? 개수는 이제 프리크에 들어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면은 이제 예쁘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한번 출력을 시켜볼까요? 자, 이렇게 출력을 시키면은 약간 줄이 안 맞지만 어쨌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카본의 개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33개, 6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게 104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쁘게 히스토그램을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그죠? 네. 출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고사에서는 이제 포맷도 일단 지정을 해줄 예정이기 때문에 포맷 맞추는 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죠? 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그러면 또 한 가지 예제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쟤네들을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그러면은 탄소가 30개 이상인 것들만 뽑아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탄소 개수가 이제 30개 이상인 것들만 뽑아서 자, 이제 탄소 개수가 이제 31개 이상인 것들. 그럼 이제 요 35개잖아요. 그죠? 뽑아서 이제 이 분자들을 이제 분자들의 그림을 뭐 그려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죠.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은 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분자를 쭉 돌립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몰레큘즈 리스트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탄소 분자들을 쫙 집어 넣어놨잖아요. 그죠? 집어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m in 모레큘즈를 돌려야겠죠. 그죠? 몰레큘즈를 돌리고 자, 그 다음에 혹은 이제 근데 우리가 집을 안 다뤘구나. 집을 안 다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걸 조금 더 이걸 좀 더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그럼 이제 몰레큘에 대해서 이제 포문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NC 이제 카본 개수를 0이라고 할 때 이제 for atom in m.get atoms 아톰에 대해서 이렇게 포문을 쭉 돌리다가 이제 if atom.get symbol 아톰의 이제 심볼이 C랑 똑같으면은 이제 n under C를 자, 1 증가시켜라.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카본 개수를 이제 세는 거잖아요. 그죠? 자, 카본 개수를 셌는데 if 그러니까 이제 카본 개수가 31개 이상이다. 31개 이상이면은 지금 우리 그거 이제 그 조건에 맞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거꾸로 얘기해서 30개보다 작다.
30개보다 이제 작거나 같으면은 30개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제 continue 혹은 뭐 pass를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고.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죠? 이제 draw.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 그리는 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에서 했었죠. 그죠? draw. 드로잉을 할 때에는 어떻게? 이렇게 compute 2D coordinate를 한 다음에 그죠? compute 2D coordinate를 한 다음에 그 generate depiction 혹은 이제 그 저장 여기 이제 compute 2D coordinate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rdkey.cam draw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림 파일로 저장을 시키라고 했었죠. 그죠? 네. 그림 파일로 저장을 시키는 걸 했었고요. 혹은 이제 이렇게 그 여러 개로 그리는 게 가능한데요. 여러 개로. 자, 여러 개로 그리는 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자, 여러 개로 그릴 때에는 draw.molds to grid image 라는 요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요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molds per row 그러니까 이제 한 row에 한 행에 몇 개씩 출력할 거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드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격자형의 이미지로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참고를 해서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얘를 불러들여 와서 그러니까 이제 드로우 모듈이 필요하다는 거죠. 드로우 모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 앞에서 여기다가 이제 rdkey.cam 드로우라는 모듈을 일단 불러옵니다. 그죠? 이렇게 불러오게 되고요. 이제 아니면은 이제 그리는 것까지 한 방에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은 여기에다가 그럼 이것들 중에서 이제 라지 몰레큘이라고 우리가 해봅시다. 라지 몰레큘즈라는 빈 리스트를 생성을 하고 여기에다가 라지 몰레큘즈.append m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카본 개수가 31개 이상인 애들만 라지 몰레큘즈에 저장이 되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돌려봅시다. 그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print len large molecules 하면은 옵스 large molecules를 여기 이제 잘못 쳤네요. 네. 옵스 네. 오타 그죠? large molecules를 위해서 정의를 하고 여기 오타가 났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돌리면은 일단 35개 요 이제 large molecules 안에 35개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라지 몰레큘즈 안에 있는 분자들을 이제 그려보면 됩니다. 얘는 이제 마크다운으로 다시 해주고요. 네. 자, 그러면은 요때 그릴 때에는 어떻게? 자, 여기 있는 우리가 이제 mol to grid image라는 이제 예시를 가지고 와서 긁어와서 일단 사용을 할 겁니다. 사용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ms 여기 이제 예제에서는 그 지난 예제를 잘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여기 이제 MS라고 하는 거는 몰레큘즈 이제 몰레큘들이 들어있는 리스트예요. 리스트인데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리고 싶은 애들은 여기 large molecules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 행에 우리가 5개씩 그림을 그려봅시다. 5개씩 그림을 그리고 서브 이미지 사이즈 이제 각각의 이미지 사이즈는 200, 200으로 일단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전드는 이제 그 뭐냐 레전드는 그 범례 그러니까 이제 밑에다가 텍스트 집어넣는 건데 일단 레전드 넣는 것까지는 우리가 일단 하지 말고요. 네. 이렇게 일단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이미지가 생성됐는데 지금 이제 요 img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보여주려면은 실제로 이렇게 이제 출력을 시켜야 돼요. 출력을. 그래서 출력을 시키면은 네. 어, 되는 거죠. 되는데 지금 첫 번째는 첫 번째 몰레큘은 지금 여러 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스마일스 안에 여러 개의 몰레큘이 포함되어 있는 스마일스였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 이미지 파일을 우리가 이제 세이브를 하면은 여기 밑에 오면은 이제 save which can be saved to a file. 그러니까 이제 파일로 세이브를 할 수가 있다. 자, 이미지.save 해봅시다. 이미지.save 하고 이렇게 이제 파일 이름을 써보면은 large molecules.png.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옆에 이제 large molecules.png라는 그림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림들이 너무 작죠, 그죠? 너무 작으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서브 몰즈 퍼로를 조금 줄여봐야겠네. 3개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하면은 조금 낫나요? 네. 그래도 여전히 그림 사이즈가 좀 작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예쁘게 그리려면은 이제 그거 뭐냐? m in large molecules. 일단은 allcam이라는 거를 불러와서 from rdkey.cam import allcam 그죠? allcam이라는 걸 불러온 다음에 이제 얘 2D 코디네이트를 일단은 계산을 해줍니다. 그죠? 이거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llcam이라는 모듈 안에서 이렇게 이제 compute 2D cores라는 걸 돌려주면은 이제 그 2디멘셔널 좌표가 2차원 좌표가 이제 조금 예쁘게 그 정리가 된다고 했었죠. 그죠? 네. 이렇게 M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그 2D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2D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이 조금 더 네, 근데 뭐 별 차이 없네요. 네. 서브 이미지 사이즈를 조금 키우면 되려나? 300으로 한번 키워봅시다. 그러면은 그림이 좀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림 파일이.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큰 몰레큘을 그리고 있어서 네. 그림이 약간 이렇게 이제 깨끗하지 않은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제 어떤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애들만 이렇게 내가 뽑아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했었죠. 그죠? 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방식대로 이제 진행을 쭉 하셔도 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푸는 것이 이제 하나의 푸는 방법이다. 라는 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혹은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어떤 게? 또 어떤 걸 할 수가 있을까? 그럼 이제 우리가 카본 개수만 셌는데, 그죠?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본드의 개수를 셀 수도 있고 본드의 개수 아니면은 이제 그 수소 결합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의 개수를 이렇게 이제 세는 거를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RD킷에 이제 그 디스크립터 모듈이 있는데요. RD킷에 디스크립터라는 모듈이 있는데 네. 자, RD킷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분자의 이제 그 성질을
이제 계산하는 것들 이제 디스크립터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지는 제가 일단은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시로 보면은 자, rdkit의 캠 밑에 rdmol descriptors 라는 데를 가면은 네. rdmol descriptors 모듈이라는 데는 이제 굉장히 많은 디스크립터 펑션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어떤 다양한 성질들을 이제 계산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시로 그러면은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의 개수와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세는 그런 것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제 rdmol descriptor 이제 모듈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이제 그 예시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자, rdmol descriptor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우리가 불러오면 됩니다. 자, 어떻게 불러오는? 그러니까 rdkit 밑에 캠 밑에 rdmol descriptor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캠을 불러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캠에서 import rdmol descriptor를 해주면 됩니다. 그죠? 네. 옵스, 캠을 안 불러왔네. 자, 그러면은 from rdkit.cam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위에서 불러왔던 것 같은데 그냥 캠으로는 안 되는군요. 네. 자, 여기 이제 rdkit 캠에서 이제 rdmol descriptor를 불러왔어요. 그럼 rdmol descriptor 밑에 이제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rdmol descriptors calc num hydrogen bond hba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의 개수를 얘가 이제 카운트 해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서 그죠? 네, 요 함수를 사용을 해서 poem in molecules 안에서 자, 요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그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의 개수를 얘가 이제 카운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면은 각 몰레큘에 이제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의 개수를 얘가 이렇게 쭉 출력을 합니다. 혹은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의 개수를 출력하는 방법은 또 이렇게 이제 HBD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제 수소결합이 뭔지는 다들 알죠, 그죠? 그러니까 요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은 하이드로젠 본드 그럼 이번엔 조금 다르게 이제 스마일스가 있고 분자의 이제 분자의 이제 그 스마일스와 아니다. 그럼 이제 drugs.smi 파일 안에 있는 분자들의 이제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와 H반드 억셉터 수소결합 밖에의 개수의 평균을 구해보자.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죠? 평균을 구하려면은 평균만 구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평균과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 봅시다. 자, 평균을 구하려면 일단은 개수를 다 저장한 다음에 걔네들의 이제 썸을 해서 그 에버리지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표준 편차는 이제 에버리지를 계산한 다음에 그 디퍼런스를 우리가 이제 제곱을 하고 디퍼런스를 제곱을 하고 그거의 썸을 이제 전체 몰레큘 개수로 나눈 다음에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표준 편차식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표준 편차 공식. 네. 옵스. 네. 네이버 블로그. 그죠? 네, 표준 편차는 이제 이렇게 x 빼기 x 에버리지의 제곱을 서메이션 한 다음에 이제 그거에 이제 n-1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은 이제 표준 편차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사실은 이제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눈에 여러분들 넘파이가 안 깔려 있구나.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이제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의 개수를 다 얻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HBD 넘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그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 저장을 할 거고, 여기에는 이제 수소 결합 두 개의 숫자를 저장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숫자의 리스트를 가지면은 그 다음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몰레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룹을 돌립니다. 몰레큘에 대해서 룹을 쭉 돌면서 아까 봤듯이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의 개수는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에 만약에 제가 이 비슷한 문제를 낸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메소드나 어떤 펑션을 쓰라고 하는 거는 힌트로 주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M을 하면은 그죠? 얘를 이제 HBA nums.append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집어 넣어주면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수소 결합 개수를 저장. 그다음에 HB nums.append 수소 결합 여기는 이제 받개의 개수를 두 개의 저장하는 거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룹을 돌리면은 자, 프린트 nums 그러면은 분자들의 여기 이제 수소 결합 억셉터의 개수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소 결합 주개 도너의 개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쭉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이 숫자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죠. 그죠? 자,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한번 짜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average 그러면은 num list 자, 여기 이제 숫자 리스트 여기에서 이제 input은 num list 아웃풋은 이제 평균 에버리지를 리턴하는 이제 그런 함수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짜봅시다. 자, 그러면은 sum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num 리스트 안에 있는 전체 개수를 구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에버리지는 사실은 sum num 리스트 나누기 전체 num 리스트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는 이제 len이라고 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를 return average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average 해가지고 HBA nums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평균이 나오게 되죠. average HBD nums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이렇게 간단하게 짠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산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를 잘 보면은 num 리스트 안에 있는 숫자 리스트 안에 있는 전체를 썸을 한 다음에 걔네들의 개수로 나눠주면은 평균이 되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에버리지는 우리가 이제 쉽게 짰는데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이제 함수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STD가 이제 표준 편차 standard deviation까지 같이 구하는
함수를 한번 짜봅시다. 그러면은 numList 한 다음에 자, average는 자, input은 숫자의 리스트, output은 평균과 표준 편차 이렇게 되도록 해봅시다. 자, 그럼 average는 아까 했던 대로 sum numList 나누기 len numList. 이렇게 우리가 이제 먼저 구할 수가 있죠. 자, 먼저 구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의 경우에는 표준 편차의 식은 이렇게 됐었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x에서 평균을 빼주고 그거에 이제 제곱의 서메이션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std를 우선 이제 구해야 하려면은 일단은 0을 자, 요 서메이션에 해당하는 어떤 변수를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주자는 거죠. 얘를 일단 std로 한 다음에 자, 저 공식을 우리가 이제 고지고대로 이제 돌리는 거죠. 자, for n in numList 숫자를 하나씩 쭉 돌면서 n 빼기 average 그죠? 이 n과 average를 빼서 얘네들을 제곱을 해줍니다. 제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std에다가 더해주는 거죠. 계속 이렇게 이제 쭉 더해주면은 자,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이제 그 시그마 x-x 바가 되는 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얻은 다음에 std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공식을 보면은 n-1 표본의 크기 빼기 1로 나눠줍니다. 그럼 표본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len numList가 되는 거고요. 빼기 1로 이렇게 이제 나눠주면은 여기는 이제 요거 앞에서 이제 시그마 서메이션 한 거를 나누기 n-1 한 것까지 우리가 지금 구현을 한 거죠. 그죠? 네. 여기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식을 보면은 우리가 루트를 씌워야 돼요. 그죠? 루트를 씌우려면은 어떻게? 스퀘어 루트라는 펑션을 이용해야 되는데 스퀘어 루트 펑션은 이제 mass라는 모듈 안에 있는 거죠. 그죠? import mass. 그래서 이제 std는 mass.squareroot std.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루트를 씌운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계산했죠. 그죠? 다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return average와 std를 이렇게 이제 리턴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함수가 완성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average and std 해가지고 hbd nums 하면은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의 이제 평균값과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의 표준값과 표준 편차,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얻으면은 우리가 자, 요거를 각각 얻어서 우리가 이제 HBD, average, HBD, STD, HBA, average, HBA, STD라는 변수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예쁘게 우리가 이제 프린트를 한번 해봅시다. 프린트 number of hydrogen bond donor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number of hydrogen bond donor.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네. 여기 이제 포맷 스트링을 넣어주고 얘네들을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만 해서 우리가 출력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hbd average.4f 띄우고 hbd std.4f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HBA, average, HBA, STD. 이렇게 해서 출력을 시키면은, 자,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의 평균은 1.65개. 그다음에 이거의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이제 1.31. 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이제 약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는 이제 4.2개, 4.3개 정도. 그다음에 그거의 표준 편차는 약 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초반에 아주 큰 미스를 하나 했는데, 자, 하이드로젠을 우리가 이제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이드로젠을 안 붙인 상태거든요. 이제 하이드로젠을 이제 사실은 이제 붙여야지만 이제 정확한 우리가 통계치를 얻을 수가 있는데, 어째 숫자가 좀 작다 했어요. 그죠? 네. add hs를 일단 해줍시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돌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지금은 이제 스마일스를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그죠?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얘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스마일스에서 읽어드리고 이제 수소를 붙여서 이제 계산하는 게 이제 계산하는 거를 계산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좀 더 정확한 이제 몰레큘러 웨이트를 이제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얘를 일단 다시 돌리면은 카본 개수에는 별 차이가 없죠. 그죠? 카본 개수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자,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여기 이제 그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와 도너를 계산할 때 지금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수소를 붙여서 다시 계산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돌려줘야겠죠. 그죠? 여기를 다시 돌리고 숫자가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도 조금 이제 바뀌었을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요 셀을 다시 돌리고, 자,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의 개수, 도너의 개수, 자,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돌린 후에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다시 계산을 하면은 별로 안 변했나? 네, 별로 안 변했나 보네요.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이드로젠 본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몰레큘러 웨이트나 이런 걸 계산할 때에는 수소가 이제 그 붙어 있어야 되죠. 그죠? 수소가. 네. 수소가 이제 정확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소가 정확하게 붙어 있어야지만 이제 정확한 어떤 이제 통계치들을 분자에 대한 이제 통계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읽어드리고 이렇게 이제 수소를 붙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굳이 두 줄로 안 하셔도 한 줄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그죠? 이제 chem.add h's 해서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이제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읽어드리고 여러 가지들을 쭉쭉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이제 수소를 붙였더니 그림이 이렇게 조금 이제 복잡해졌죠. 그죠? 네. 복잡해졌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다시 저장하고 각각 이제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 개수, 도너 개수 이렇게 계산을 쭉 하고, 그죠? 네.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이제 구하고 출력시키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몇 가지 그냥 이제 예시 문제를 저희가 이제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걸 참고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 제가 이제 중간고사를 낼 거다라는 거를 일단 인식을 하시고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파이썬 내용이랑 뭐 RDKit 관련된 내용을 좀 복습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이제 rename RDKit practice라고 하죠.
자, 혹시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그 질문 있으면 비공개로 하지 말고 전체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기 네. 강의 노트를 제가 안 올렸나요? 네네, 올려줄게요. 네. 네.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은 거기 추가항 학생이 짠 데에서 보면은 프린트문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if에다가. if 안에다가 프린트를 넣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프린트문은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라라는 함수이기 때문에 프린트문은 실행되고 나서 프린트문 자체의 리턴 값은 none입니다. none.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문 equal 더블이라고 하면은 그 if문 자체가 그냥 지금 여기에서 이제 프린트문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집어넣어 볼까요? 네. s continue.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찍어 볼까요? 그러면은 자, 안 되면은 자,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일단 디버깅을 우리가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band to.get bond type을 얘를 이제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를 집어넣으면 싱글 아로마틱 더블 싱글 이렇게 되는데 자 얘가 이제 그냥 그 뭐냐 이제 그냥 스트링으로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이제 그냥 스트링이 아니라 이제 그 뭐냐 그러니까 요 get bond type에서 얻는 것이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리턴을 하는 게 이제 본드 타입이라는 그 형태로 이제 리턴을 하게 됩니다. 본드 타입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얘가 이제 그 출력을 시키면은 더블이라고 나오지만은 출력을 시키면 더블 싱글로 나오지만은 사실은 얘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rdkey.cam.rdcam.bond 타입이라는 이런 타입으로 얘가 이제 그 출력을 시키게, 그러니까 이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뭐냐,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여기를 이제 스트링으로 감싸면은 아마 되지 않을까. 네.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자 여기 이제 스트링으로 감싸면은 얘는 이제 요 출력물을 문자열로 바꿔준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자열로 바꿔주면은 얘가 이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얘가 이제 리턴하는 타입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임의로 이제 m이라는 분자가 있을 때 m.get bonds 한 다음에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본드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첫 번째 거를 본드라고 하면은 자, 본드에서 get
본드 타입을 하면은, 옵스, 0이 아니라, 네. 얘가 이제 그냥 싱글이라고 하는 스트링이 아니라, 얘는 뭐다? rdkit cam rdcam 밑에 있는 본드 타입 점 싱글이라는 이제 변수와 이제 변수로 얘가 이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true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얘를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true가 나오지 않고요. 네. false가 나옵니다. 대신에 그러면은 얘는 근데 이제 프린트를 시키면은, 그죠? 아까 그 추가공 학생이 트라이 한 대로 프린트를 시키면 싱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프린트문에다 집어넣으면은 이거를 자체적으로 스트링으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얘가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내가 이제 스트링으로 변화를 시키고 싶으면은 어떤 타입을 스트링으로 변화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스트링이라는 함수로 얘를 감싸주면은 얘는 이제 스트링, 싱글이라고 하는 이제 그 스트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추가공 학생이 짠 거에서 여기를 이제 스트링으로 바꾸던가 아니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이 부분을 rdkit.cam.bondType.더블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 별 문제 없이 돌아갈 겁니다. 두 번째 몰레큘은 없고 세 번째 몰레큘, 여섯 번째 몰레큘 뭐 이렇게. 혹은 이제 내가 아로마틱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는 이제 has aromatic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얘를 이제 복사를 해서 has 그러면은 아로마틱 본드가 6개 있다. 얘도 6개, 얘도 6개, 다 6개인가? 얘는 12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질문 답이 되었으려나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get symbol 명령어는 네, string 타입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얘가 뭐를 리턴하는지를 보려면은 여기 문서에 가서 화살표 다음에 여기 이제 bond type, 그러니까 얘를 리턴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get symbol을 한번 찾아봅시다. get symbol을 찾으면은 얘는 돌리면은 스트링을 리턴한다 라고 이렇게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네, 그 다음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뭐 아무거나 뭐 파이썬 관련한 것도 괜찮고요. 네, RDK 관련한 것도 괜찮고 그냥 이제 제너럴하게 그냥 이제 중간고사에 관련한 것도 네, 괜찮습니다. 질문 없나요? 네, 질문 다들 켜놓고 자고 있나? 님들아? 네. 질문이 없으면 네. 일단 수업을 여기서 그러면은 마칠까요? 네. 아, 그거 풀이요? 그거 풀이는 거기 뭐지? 코딩 도장에 가면 있는데. 이거 뭐지? 거기 답이 없었나? 잠깐만요. 아, 여기 내가 링크를 안 줬구나. 네, 뭐 요런데 이제 검색하면은 네. 그리고 이런데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풀이들을 여기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예상 문제니까 똑같은 건 안 나오겠죠. 어쨌든 이제 비슷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머리를 쓰면은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를 이제 제가 여하튼 뭐 찾든지 만들든지 해서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여기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그 뭐지?